인사드리겠습니다. 시대인지에서 진명여고 영어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성과를 낼 줄 아는 영어 손신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춥죠? 제가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샵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 아이디가 안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실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수업에 오시면 어머님들이 저를 못 알아보시겠다. 수업에 오시면 굉장히 초췌한 저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료 만드느라고 항상 너무 지쳐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오늘 뿐이다. 이 모습이 진명여고 들어가는 그 아이랑 맞는 아이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너무 추운데 오셨는데 그만큼 진명여고 영어 내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잘 알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어제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간 자고 밤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 어머님들과 학생들에게 가장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중학교 영어랑 고등학교 영어는 다릅니다. 이것의 가장 근거는 무엇이냐면요. 모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중학교는 절대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요. 고등학교는 이제 상대평가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등에서는 1등급이 약 40%, 많게는 70%까지도 나와요. 시험 쉽게 나오면은 100명 중에 70명이 A등급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100명 중에 10명만 줄 세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이들 중학교 때 성적 생각하시면서 고등학교 때 당연히 1등급 영어는. 그래서 영어는 조금 마음을 놓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그런 자신감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가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 영수학원은 돌리지 않았나요? 그죠? 빠른 아이들은 유치원부터 돌렸고요. 제가 예비고일을 여기서 준비하면서 외국에서 국제학교 다녔던 친구들도 꽤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100명 중에 1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싸움이 되냐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A등급이었다 하시는 어머님들 중에서 75%는 1등급을 못 받는 겁니다. 25%만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영어를 잘하는데 정말 끊임없이 초중을 거치면서 영어를 학원도 다니고 학교에서 시험도 보고 그러면서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이런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 100명 중에 10명을 줄 세우려면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겠죠. 제가 작년 1학기 때 그 외고 출신의 조교들을 썼거든요. 근데 그 조교들한테 이제 변형 문제를 도움을 받고 싶어서 진명여고 문제를 주고 분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외고에서 내신을 견뎠던 친구들이 진명여고 문제를 보고 선생님 문제가 너무 악랄하네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쉽지 않게 외고 친구들이 봐도 쉽지 않은 게 진명여고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지 이제부터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여고 내신은 대충 범위가 이렇게 됐어요. 교과서 한 과에 모의고사 지문 정도 되는 게 50개 정도 들어가고요. 항상 듣기가 들어갔습니다. 예, 요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이래 왔고요. 보통 다른 학교에서 그 대치동에 있는 휘문고 빼놓고는 듣기는 사실은 점수를 주려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진명은 다릅니다. 진명은 듣기에서부터 변별을 시켜요. 일단은 시험 배점이 항상 25%를 가져갑니다. 진명에서는요. 그래서 총 7페이지, 8페이지 앞에 장은 그냥 표지니까 빼고 총 7페이지 중에 첫 페이지는 항상 듣기고요. 그중에 딕테이션이 나옵니다. 딕테이션이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첫째, 발음, 어려운 곳. 그래서 우리가 그냥 데이터라고 알고 있는 게 영어 발음으로는 데이터 이러죠. 그리고 아이템이라고 얘기하는 게 영어 발음으로는 아이템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들었을 때 아이들이 헷갈릴 만한 거 발음. 두 번째는요. 스펠링이요.
이런 거 보시면 expand, exp, eng 쓸래, ang 쓸래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작년 1학기 중간고사에는 어떤 게 나왔냐면 occurred가 나왔어요. occur 발생하다죠. 근데 이게 과거 시제로 써야 됐단 말이죠.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 친구들이. ed만 붙이면 되나 r을 하나 더 붙이면 되나. 이게 몰랐던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 들어가면 갑자기 헷갈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고요. 마지막으로 문장 구조를 좀 봐줄 만한 곳에서 주로 딕테이션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총 이렇게 지금처럼 3개가 나올 경우에는 2점, 2점, 2점씩 총 6점이요. 2개 나올 때도 있어요. 3점, 3점씩 총 6점이요. 직면이 일반 난이도로 나올 때 1등급 컷이 대충 94점 정도 돼요. 93, 94점 정도 나오면 그 시험은 괜찮았던 시험이에요. 작년 2학기 기말고사 때 1등급 컷이 97점 정도 됐거든요. 그 시험은 너무 쉬웠던 겁니다. 그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87점이었거든요. 그 시험은 너무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그러면 94점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 3개 나가면 그럼 1등급이 간당간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듣기 실력이 없는 친구들은 아예 이것을 외워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 하는 친구들도 듣기에선 점수를 가져가야겠다 하면은 이 지문을 외워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 어디가 중요하냐면 발음, 스펠링, 그리고 문장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숙제로 딕테이션을 냅니다. 그런 부분들을 써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유형이 뭐냐면 일치불일치 유형입니다. 근데 일치불일치 유형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숫자 들어간 거 있죠. 13하고 30 이런 것들. 니네들 구분할 줄 알아? 이런 부분에서 주로 나왔었는데요. 근데 작년부터는 좀 희한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들으면서 A, B, C, D, E, F 들으면 그대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섞였습니다. A 다음에 C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E 내용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이것을 동시에 프로세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더해서 일치불일치에서 개수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명여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개수 문제를 꼭 기억해 주세요. 개수 문제는 거의 3, 4년 전부터 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쓰는 장치입니다. 제가 객관식형, 주관식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라도 정확히 모르면 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개수 문제가 나와주고 있고요. 이 개수 문제는 듣기에서뿐만 아니라 독해 지문 같고요. 일치불일치 문제, 어휘 문제, 어법 문제 골고루 나오고 여기서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힘들어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세요. 어법상 맞는 것의 개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타겟되는 단어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장 전체의 밑줄이 다 그어져 있죠. 그래서 문장 전체를 놓고 그 중에 맞는 게 있는지 틀린지를 정확하게 프로세스를 할 수 있어야 개수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진명 선생님들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유형이 노출되니 아이들이 연습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어떤 장치를 작년부터 핫하게 쓰기 시작하셨냐면 이겁니다. A부터 F까지 전부 다 다른 지문에서 갖고 왔고요. 밑줄 없습니다. 어법상 틀린 것의 개수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그룹 개수 문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든 개수 문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밑줄 없습니다. 다행히 이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외웠으면 맞출 수는 있어요. 외우는 게 쉽지 않겠지만 모의고사 지문을 50개 정도 되겠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나는 잘 보고 싶다. 기초 실력이 없지만 하면 암기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변형이 무자비하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낱말 문제, 어휘 문제인데요.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선생님이 새롭게 문장을 영작해서 집어넣은 문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줄 보시면 원래 원문에 hold라고 돼 있는 것을 조금 더 어려운 retain이란 단어로 고쳤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내시고 그리고 답이 4번이었는데 빨간색 변형된 곳에서 답이 나왔어요. 글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새로 보는 지문이라도 내가 정확히 내 걸로 인지하지 못하면 그러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우리 진명 선생님들 한 발 더 나가십니다. 어휘 개수 문제고요. 개수 문제로 나왔고 제가 빨간색으로 다 썼죠. 왜일까요? 전부 다 변형됐어요. 아이들이 공부한 지문이긴 하나 전부 다 변형됐습니다. 이 큰 덩어리 중에 크죠, 덩어리가. 단 하나가 틀렸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예요. 단 한 단어씩만 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진명 가서 저 앞에 앉아 계신 조교분이 진명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본인이 영어를 좋아해서 진명을 갔는데 진명 가서 본인이 영어를 싫어한다는 걸 깨닫고 졸업하셨대요. 본인이 문과인 줄 알고 갔는데 문과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과로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어 문제가요. 늘 새롭습니다. 늘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요소들이 나와요. 다행히 이제 진명이 작년에 선생님들이 대거 바뀌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조금 유형이 많이 바뀐 부분도 있는데 어떠한 선을 안 넘는 게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진명 영어 선생님 중에 조금 이제 오래되신 영어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안 바뀌셨어요. 그분이 작년에 3학년을 맡으셨기 때문에 1학년이 조금 무난했을 수 있었던 면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1학년으로 내려오시면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이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휘 개수 문제인데 2학년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새로 들어간 문장들이 굉장히 많고요. 한 지문에 아까 보시면 1학년 거는 한두 문장 들어왔잖아요. 3분의 2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거의 2분의 1이 들어왔는데 relief 이 단어 하나 틀려서 틀린 지문입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연습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신을 시작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선생님이, 그 어렵게 내신 선생님이 1학년들을 맡았을 때 나왔던 참사들입니다. 이제 지문에서는 legally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치불일치 문제로 나왔고 개수 문제로 나왔습니다. illicit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통 1학년이라면 legally 나왔으면 illegal 정도를 써줘야 반이어로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데 illicit을 썼다는 것은 3학년 단어를 끼워 넣으신 거예요. 근데 요 상황에서 제가 이제 요 시험을 치르고 여름방학 때 특강 때 이제 새로운 진명 친구를 받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저걸 원하시는 거예요, 상담을.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학생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요, 어머니? 그랬더니 공부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한대요. 어차피 가르쳐주지 않은 것에서 나온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열을 내시면서 그게 말이 되냐. 어머님의 주장은 이 녀석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핑계댄다. 아니면 수업을 똑바로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은 단어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서술형인데요. help라는 단어가 원래 본문에 있는 자리에 이렇게 영영뜻을 주고 초성을 주고 assist를 쓰도록 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단어가 어렵게 내지는 않으십니다. 문제는 총 7페이지라고 했죠. 읽어야 할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중에 이 문제를 풀 때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장감과 시간 어택을 이겨내고 답을 생각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 유형입니다. 이 주어진 지문에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여기서 단어를 찾아서 어형을 변화시켜서 쓰는 거예요. 진명이 어형 변화 문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불규칙 어형 변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프로모팅을 프로모트로 써야 되고 바이를 바이어 정도로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왜냐하면 보시면 붉은색이죠. 새롭게 끼워 넣은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다면 조금 어려웠을 문제고요. 2학년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래 원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보시면 두 문장 빼고 다 새롭게 내셨어요. 그리고 빈칸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저기 보기 3개 단어 중에 하나를 끼워 넣어라 그랬어요. ambiguous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냥 내세요. 알겠지? 당연히 알아야지. 진명학생이면 약간 이런 스탠스세요. 저희는 저희가 어휘확장지라고 홍선웅 선생님이라는 저랑 같이 이제 증명 자료를 준비하시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이 만든 자료에 이미 ambiguity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맞출 수 있었어요. 근데 ambiguous 자체를 처음 본 친구들은 뭔지 몰라서 이상하게 써왔어요.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건 뭐냐면 1학년 내내 2등급을 받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볼 때 저한테 와서 영어 1등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딱 한 문제 틀렸는데 이 문제 틀렸어요. sure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빈칸에 넣으라 그랬는데 to 다음에 동사 원형 자리에 넣어야 돼요. sure의 동사 원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어형 변화라고 하면 뒤에 ing? 이지? 뭘 붙여야 되지? 하다가 make sure 써서 틀려왔습니다. 앞에 이게 어형 변화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틀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 그냥 이야기하고 진짜 잘했어. 다독이고 넘어갔는데 어형 변화를 되게 좋아한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선생님이 1학년을 맡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단어가 나오냐면 요 수준이 나옵니다. perversion이요. 제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저 유학 갔다 온 여자예요. 유펜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이빌리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선 별로 안 유명한데 나름 하버드랑 뭔가 연계돼 있어서 하버드에서 도서를 주문하면 공짜로 우리 집 앞까지 이렇게 배달해주는 시스템이 있어갖고 신기해서 하버드 책 몇 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GRE라는 시험을 봐요. 그 정말 더럽게 어렵거든요. 그때 외우고 그 다음 본 적 없는 단어입니다. 고3 범위를 넘어가죠. 근데 그분은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이 1학년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선생님한테 항의했어요. 선생님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한테 공손해야 돼. 애교를 부려 짜증내지 마.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왜냐면 일단 어른이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학생부가 잘 기록돼야 되는 면도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가서 막 앵앵거리면서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러셨대요. 왜? 내 머릿속에 있는 단어인데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러고 넘어가셨대요. 그분이 지금 1학년에 오실지 안 오실지가 저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배점입니다. 객관식과 서술형이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아마 올해는 교과서의 비중이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교과서 바뀌는 거 아시죠? 그럴 때 항상 교과서의 비중이 한 번씩 높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과서 비중이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수업이 어떠한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박지행입니다. 저는 항상 신양쌤께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 자리에 올라오게 돼서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학부장 추천 전형으로 입학하게 되었고요. 학교는 진명여고에 3년 다녔습니다. 물론 생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신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잖아요. 1학년 때 좀 내신을 잘 못 받았더라도 2학년 때 더 성장한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하세요. 입학사정관님들께서. 그래서 저도 이제 성장 곡선이었어요. 제가 1학년 1학기 때는 제가 좀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었어서 이제 학원도 좀 옮겨보면서 공부 방법도 좀 바꿔보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2학기 때 이 영어 학원에 들어오면서 영어도 이제 1등급을 받고 신학생께도 이제 많이
도움을 못 얻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 방식은 데일리 공부법입니다. 이 친구가 그때 와서 1학년 2학기 때 전 과목 1등급을 받았어요. 1.0을 찍었던 친구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갔다는 것은 학교에서 독보적으로 지금 눈에 띄게 내신이 잘 나왔던 학생이고, 그래서 2학년 학생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더라고요. 진명 애들이. 그래서 저희 지금 조교를 하고 있는데 진명 애들하고 아주 끈끈해요. 왜 그렇게 끈끈한지 모르겠는데 엄청 챙겨요. 그리고 3월 달에도 저희 진명반에서 조교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은혜를 갚겠다고 막 아이들한테 번호를 공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갚겠다면 나한테 돈을 갖고 와. 이랬거든요.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랑 했던 내신이 어떤 것인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쓰는 교재거든요. 텍스트 아날리시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보면 칼라로 돼 있죠. 이게 멋부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교재 안에 주어, 동사,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분석이 돼 있습니다. 색깔별로 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용도시카에서 내용의 흐름 넣었습니다. 기껏 해석해줘도 일치불일치 문제를 아주 이상하게 풀어오는 좀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여기 한글로 이렇게 다 써놨고요. 그리고 여기 변형 문제, 어휘 확장, 아까 ambiguous, ambiguity 이런 거 알려줬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이 교재 안에 담아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도 눈물이 나는데 요새 이것 때문에 더 힘듭니다. 저희가 쓰는 워크북이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있습니다.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조금씩 학생마다 다른 숙제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좀 보세요. 진명여고 동형 변형 문제예요. 이게 바로 그 개수 문제. 개수 문제나 아니면 서술형에서 어형 변화해서 쓰거나 이런 것들을 연습시켜주는 변형 문제입니다. 1학년 1학기 때 외고 조교들을 썼다가 제가 문제를 다시 계속 바꿔야 돼서 이제는 제가 직접 하고 저 팜플렛 보시면 뒤에 영어선 마클리라는 선생님 계시거든요. 이렇게 둘이서 변형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교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탄탄히 기초가 잡히면 본문 테스트를 보는데요. 학생 수준에 맞춰서 빈칸이나 혹은 어순 배열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 전에 퀵 모의고사에서 역시 진명에서 등급을 가르는 문제들로만 구성된 그러한 모의고사를 같이 봅니다. 시간 어택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험에서 듣기도 봅니다. 일치불일치 섞어놓은 거 개수 문제로 보고요. 그리고 딕테이션도 봅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이 매주 어머님들 핸드폰에 갈 겁니다. 근데 점수가 형편없을 거예요. 보통 10개 정도 보면은 맞추는 개수가 한 3개, 4개 이렇거든요. 그 정도로 쉽지 않게 제가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점수가 오르는 거예요.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것은 워크북입니다. 클리닉입니다. 월요일, 금요일 날 오면은 이렇게 클리닉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 CA나 어휘 확장지는 뒤에 보시면 홍선웅 선생님이 만드시는 거고, 그리고 문장을 분석하면 저랑 1대1로 붙어서 대거리를 합니다. 이걸 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약점이라든지 잘못된 공부 습관이 1대1로 다 솔루션이 들어가요. 네, 요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저만의 시스템을 그동안 5년 정도 넘게 증명을 하면서 하나하나 구축을 해가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비약적인 발전들, 작년에 2학기 같은 경우에는 10점, 20점 좀 올린 학생들도 있고요.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어 내신이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딱 한 분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상. 있으다. 없으시군요. 네, 저희 수업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되고 클리닉은 월요일, 금요일 4시 반에서 10시 혹은 토요일 날도 가능한데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오게 되면 저랑 대거리는 못하고요. 대신 홍선웅 선생님하고 대거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조교 질답 거의 못 받게 하고 강사들이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